제 이름은 에밀리 터너입니다. 31살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 한 번의 삶이 마치 100번의 삶을 산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제 고백하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커서 무시할 수 없을 때까지 스스로에게 숨기는 진실과 같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깨달음, 자신의 본질을 진정으로 알았는지 의문을 품게 하는 깨달음과 같습니다. 20대 대부분 동안 저는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사진처럼 조각조각 쌓아 올렸습니다. 안정적인 직업, 아름다운 집, 그리고 대학 시절 연인이자 밝고 경이로웠던 시절부터 제 곁에 있어준 제이슨과의 결혼. 서류상으로 제이슨은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직스럽고 예측 가능하며 방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집 또한 이러한 불변성을 꼼꼼하게 관리하며 반영했습니다. 벽에는 시계처럼 규칙적인 일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전날과 똑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듯했다. 친구들은 우리의 예측 가능성을 부러워했고 부모님은 우리의 안정감을 칭찬했다. 하지만 이 세련된 모습 뒤에서 내 안의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고요한 불안감이었다. 처음에는 억눌렀다. 신혼여행이 끝나면 모든 결혼 생활이 식어간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만족감은 열정보다 더 고요했다. 하지만 저녁 말과 말 사이의 틈, 제이슨이 내 시선 대신 자신의 노트북에 시선을 고정할 때, 또는 우리의 대화가 정중하고 중립적인 침묵 속으로 사라질 때,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미묘하지만 날카로운 고통,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갈망, 더 깊은 무언가, 내 삶을 몽유병처럼 걷지 않는 무언가. 그때 노아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항상 내 주변에 있었다. 제이슨의 가장 오랜 친구이자 사실상 가족이었다. 주말마다 웃음꽃을 피우고 제이슨이 없을 때 대신 나서는 남자였다. 하지만 갑자기 그의 다른 면모가 눈에 띄었다. 그가 제이슨과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되었다.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반면 노아는 어딘가 불안한 에너지와 대담한 면모를 지녔다. 그의 말투, 웃음소리, 세상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모습에서 빛나는 그의 모습이었다. 그의 손에는 고된 노동의 흔적이 가볍게 남아 있었다. 그의 미소는 자연스러웠고 그의 자신감은 모든 태평한 몸짓에서 빛났다. 그는 그저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쏜살같이 들어왔고 그가 내게 말을 걸 때면 방 안의 나머지 부분이 흐릿해지는 듯했다. 오직 그의 목소리만이 단단하고 따뜻했으며 그의 관심은 내게 온전히 쏠려 있었다. 마치 위험한 일들처럼 그 시작은 순진무구했다. 노아는 퇴근 후 새는 파이프를 고치거나 옷장문을 수리하러 들렀고 나는 그에게 감사의 표시로 술을 사주었다. 우리는 가벼운 수다를 떨지 않았다.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와의 대화는 맥박과 깊이를 담고 있었다. 그는 내 꿈과 두려움, 아내로서 보낸 세월 묻혀있던 내 모습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그가 질문할 때마다 나는 내 안의 조각들이 깨어나 빗속으로 뻗어 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다가 모든 게 걷잡을 수 없이 꼬여버린 그 밤이 찾아왔다. 나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나는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아주 평범한 몸짓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내 손가락에 닿았을 때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다. 날카롭고 전기가 흐르는 듯한 부인할 수 없는 불꽃이었다.
숨이 막혔다. 눈이 마주쳤고 어지러울 정도로 심장이 쿵쾅거리는 동안 세상은 멈췄다. 나는 물러나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저 상상 속의 일탈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모든 상호작용이 무겁고 강렬하게 느껴졌다. 그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공기가 답답해졌다. 제이슨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죄책감이 솟구쳤다. 하지만 노아에 대한 끌림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했다. 욕망은 조용한 사냥꾼이다. 은밀한 곳에서 자라나 모든 구석을 가득 채우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전환점은 제이슨이 출장을 떠났을 때 찾아왔다. 그가 없는 집은 이상하리만치 크게 느껴졌다. 그림자가 평소보다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노아가 부엌 수도꼭지 새는 걸 고치러 왔고 우리는 언제나처럼 태평하게 웃음꽃을 피웠다. 하지만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침묵이 흘렀다. 공허한 침묵이 아니라 무언가가 웅궁거리며 짙게 드리워졌다. 그의 시선이 내 눈과 마주쳤고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성이 나를 되돌려 놓기도 전에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 후의 일들은 두려움과 기쁨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그의 팔이 나를 감싸 안는 것은 내가 감히 묻지 못했던 질문에 대한 답처럼 느껴졌다. 노아와 함께하자 부엌 조리대 너머의 세상이 사라졌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일상에 깔끔하게 적응하는 신중하고 실용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오래전에 꺼졌다고 생각했던 불꽃을 다시 발견하는 여자였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맥박이었다. 하지만 열정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 그 후의 날들은 비밀로 가득했다. 욕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제이슨은 어떻게 내 얼굴에 새겨진 진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지 의아했다. 나는 그것이 실수였다고, 단 한 번의 실수였다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불을 맛보면 차가운 재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노아에게 저항하려 애썼다.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고 벽을 다시 쌓자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눈빛, 그의 손길, 그날 밤의 말로 표현되지 않은 모든 기억은 우리를 폭풍 속으로 더욱 깊이 끌어당겼다. 제이슨에 대한 사랑은 나름대로 확고하고 진실했지만 노아가 내 안에서 휘몰아치는 혼돈에 비하면 갑자기 작고 연약하며 거의 소리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다. 어쩌면 진실이 드러나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파괴할지 모른다. 어쩌면 나는 이 비밀을 영원히 간직하고 안전과 열정, 충성과 욕망 사이의 칼날 위에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 내가 아는 것만 말할 수 있다. 노아에게서 발견한 것은 날 것 그대로의 길들여지지 않은,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다는 것이다. 때로는 가장 위험한 진실이 우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무언가를 깨우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는 존재입니다. 좋든 나쁘든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존재입니다.